고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해로 지나갔던 지난 8호 태풍과는 달리 강한 비바람을 몰고 남해안에 상륙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자세한 태풍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기자, 태풍이 또 오고 있습니다. 지난 8호 태풍 바비에 이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9호 태풍 마이삭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위치와 그 세력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태풍 마이삭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한 27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도가 넘는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이 세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 현재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안팎, 그리고 중심 최대 풍속은 이 초속 43m의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이 분류하는 태풍의 강도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이 강 단계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세력이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아마 오늘 밤쯤이면 매우 강 단계까지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이 태풍이 이제 모레 아침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 모레 밤에는 태풍이 남해상으로 진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일 한 새벽 3시쯤에는 경남 해안 쪽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영남 지방을 관통을 하겠고 3일 아침쯤에는 태풍이 동해상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보통 태풍은 고위도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세력이 좀 약화하기 마련인데 태풍이 이번에는 한반도에 접근할 때까지도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에도 태풍이 강한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청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인명피해와 또 시설물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예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해외 기상청과 우리 기상청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마이삭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기상청과 또 우리 기상청의 예보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태풍 바비 같은 경우에는 이 각국에서 내놓은 태풍의 진로가 좀 상당 부분 일치를 했었는데요. 이번 태풍 이 마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 상륙 지점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이제 좀 진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태풍의 예측이 좀 어렵고 그리고 네. 또 상당히 진로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예측을 좀 살펴보면 우리 기상청보다 상륙 지점이 서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해안, 여수나 고흥 부근에 태풍이 상륙을 해서 영남뿐만 아니라 강원도까지 태풍이 올라오는 경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로 북상을 하게 되면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경로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강풍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까지 동반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일본이 지금 그래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로는 오전에 예상한 경로거든요. 네. 미국보다는 좀 동쪽으로 위치를 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서쪽인데 지금 최신 예보에 따르면 일본의 경로가 서쪽으로 굉장히 바뀐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서쪽으로 가서 전남 해안에서 이 서해상 쪽으로 더 붙는 경로인데 그쪽으로 전남 해안으로 태풍이 상륙을 해서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하는 경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최신의 진로 예보에 따르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북한 지방까지 올라가서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경로. 그러니까 이 전국이 태풍의 위험 반원 그리고 강풍 반경, 폭풍역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경로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예측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네. 이 태풍의 길을 열어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언제 수축할 것인가 또 언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오른쪽으로 전향하는 시점 그리고 태풍이 이 상층 강풍대를 만나서 빠르게 이동하는 지점과 시점이 예측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오전쯤이면 하나의 지점으로 좀 좁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경로가 어느 쪽으로 향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태풍 마이삭의 경우에는 지난 역대 가장 최강 태풍이었던 매미와도 유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난 태풍 바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강한 세력으로 북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 서해상으로 북상을 했고 예상보다는 서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북상을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로 상륙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도 관통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로가 굉장히 상당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일단 태풍 중심부와 가까우면 그만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폭풍역, 그러니까 폭풍 반경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태풍 경로를 좀 살펴보면 역대 한반도의 내습한 태풍 중에 가장 최악으로 꼽히는 2003년 태풍 매미와 굉장히 경로가 닮았는데요. 경로도 경로지만 이 세력까지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태풍 매미가 경남 해안에 상륙했을 때 당시에 중심 기압이 955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풍 마이삭이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압이 950에서 955헥토파스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태풍 매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매미가 북상했을 때 당시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제주도에서 초속 60m, 시속으로 환산하면 216km의 기록적인 강풍이 불면서 역대 1위 기록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도 이 차가 뒤집힐 수 있는 정도의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으로도 지형적인 영향이 겹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됐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안 지역에서 해일이 발생을 하면서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는 기간이 백중살이라고 해서 1년 중에 가장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이 폭풍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풍과 이 폭우 피해뿐만 아니라 이 해일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벌써 일주일 사이 2개의 태풍이 이렇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좀 태풍의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대비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태풍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가장 다른 것이 위력적인 강풍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이 강풍에 대한 대비를 참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간판,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이 바람에 취약한 시설물들은 이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고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실내에 옮길 수 있다면 옮겨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이 창문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무엇보다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창문에 잠금 장치를 해주고 그래도 좀 흔들린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창문과 창틀 사이에 우유곽이나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아니면 창문과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붙여주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는 바비와 다르게 내륙에 굉장히 많은 비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 지난 장맛비로 이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또 담장에 균열이 생긴 곳은 없는지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 특히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전해드렸듯이 해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각에 해안가나 방파제의 출입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고 해안 저지대에서는 차량 같은 경우는 높은 지대로 옮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피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행안부 재난안전 포털이나 안전 앱, 디딤돌 앱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비상 연락처도 미리 숙지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 한 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